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여러분 셀프 인플로이어 제가 신청하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했었는데 지금 단어 하나가 좀 변경이 있어요. 지금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제가 업데이트 되는 거는 코멘트에 계속 쓰고 있었는데 이거 내용이 조금 너무 바뀐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드려요. 이미 접수하신 분들은 놔두시고요. 지금부터 접수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새로운 동영상을 꼭 봐주세요. 자영업자하고 1099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했어요. 자, 이게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제가 코멘트에 이 들어가는 거 링크 해놓을게요. 그래서 File a New Claim에서 UI Online 여기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I have read 꼭 이거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 Next로 넘어가요. 그럼 이제 이게 첫 번째 1번부터 이제 과거 18개월 동안 캐나다 뭐 다른 주에 거주했느냐 여기 쭉 제가 내용을 다 적었어요. 오른쪽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거 뭐 캐나다에서 실업수당 받은 적이 있느냐, 고용주가 뭐 실업수당 신청서를 제공했냐, 막 이런 내용들이에요. 맞으면 뭐 yes, 아니면 no.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그냥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6번 같은 경우는요, 과거 12개월 동안 실업급여 신청했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12월까지 2019년 실업을 했다가 이제 일을 시작을 막 한두 달 했는데 갑자기 실업이 됐다. 이런 분들은 솔직하게 yes라고 쓰시면요. 내용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내용을 쓰는 날짜 같은 거 쓰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소셜 넘버 쭉 넣으시는데 나중에 EDD 그 클라이언트 넘버가 우편으로 와요. 이게 이메일로 오면 좋은데 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청 접수하고 나서 메일 우편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이거 접수하는 거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이게 DUA는 처음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한 번 레지스터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제가 이제 그런 서류를 한번 받아봐야 저도 같이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 스테이지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메일이 EDD에서 뭔가 오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조금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1A는 이제 소셜 네 자리를 다시 한번 넣어주고요. 1B는 소셜국에서 받은 정상적인 소셜 번호냐 이거예요. 이건 그냥 yes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빨간 걸로 별 표시 있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별 표시 없는 거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date of birth 이거 날짜 앞에가 01월 22일 1990년 요거 잘못 쓰신 분들이 있어요. month하고 day를 요거 잘 보시고 여자면은 female 남자면은 male 그리고 first name 그리고 middle name은 그냥 S 이니셜만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킴 이렇게 쓰시는데 지금 여기 소셜카드 이름하고 똑같냐예요. 소셜카드 이름하고 똑같으면은 그냥 yes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소셜카드 옛날 쓰던 이름을 안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바쁘거나 뭐 귀찮아서 그런 분들은 no라고 하시면은 옛날 이름 쓰라고 나와요. 그래서 쭉 뭐 이름이 바뀌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마리아 씨가 옛날에는 김복순 씨 그런데 그 결혼 전에는 또 박복순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권 받으면서 김마리아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 이름을 쭉 적으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 소셜 옛날의 기록들이 뭐가 매칭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쓰던 이름을 다 넣으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라이센스 번호인데 캘리포니아 라이센스는 그냥 쭉 내용을 적으라고 그랬는데 타주 같은 게 노라고 그러면 따로 적으라고는 안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3월 31일 2018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그러니까 요게 이제 2년으로 나와요. 지금 현재면은 이제 4월 6일 2018년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그 2년 동안에 여러분이 뭐 실업수당이나 장애수당이나 이제 패밀리 리브 이런 거 받은 적이 있으면 yes 하고 그 날짜 쭉 적으시면 돼요. 근데 메일링 어드레스 우편물 받는 거 가끔가다 PO박스 쓰시는 분들이 있죠. 그거는 PO박스 쓰시면 되고 이제 2번이 이제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 PO박스는 그냥 다르니까 만약 PO박스 쓰시는 분들은 노라고 그래서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쓰는 게 있고요. 이 주소가 그냥 똑같다 그러면 그냥 yes 하면은 그냥 둘 다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지금 처음에는 별로 중요하지 생각 안 했는데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직장 때문에 막 텍사스로 갔어요. 이게 캘리포니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주로 막 이제 일 때문에 가자마자 이게 갑자기 일이 터졌다. 이런 분들은 캘리포니아에 이거 신청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일을 막 하려고 했는데 못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캘리포니아에 신청하되 이제 내가 다른 주에 산다. 이거를 다 어느 주인지 이런 거 적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적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폰 넘버 쓰시고 폰 타입은 뭐 셀폰이냐 홈폰이냐 이렇게 컨택 가능한 번호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주소가 이렇게 탁 떠요. 내가 입력을 하면. 그러면 이걸 맨 위에 거는 그냥 우체국에서 쉽게 이렇게 출력되는 번호가 자동으로 뜨니까 그렇게 쓰시고, 가끔 가다가 내가 꼭 엔터한 주소로밖에 안 오는 특수한 그 새로운 그 개발 단지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continue with enter the address, 내가 그냥 입력한 대로 쓰겠다. 아주 특이한 장소들이 있어요. 개발 단지에서는. 그런 데는 그냥 두 번째 쓰시고, 보통은 이제 첫 번째 use 스탠다드 하는 거 그걸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시민권자냐, 시민권자면 yes, 시민권자가 아니면 no 이렇게 하면 영주권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워크 퍼밋 뭐 다른 시민권자 yes 하면 여긴 따로 적으라고 안 해요. 시민권자는 서류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영주권자나 다른 서류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입력을 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에듀케이션부터 쭉 요 내용들은 이거는 그냥 EDD 심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carljobs.ca.gov이라고 그래갖고 직업을 찾는 분들이 EDD하고 자동으로 링크가 돼가지고 데이터가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정보 사이트가.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뭐 이 지금 질문들 보셔서 맞으면 yes 아니면 no.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코리안이라고 나와요. 보면 코리안. 그리고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코리안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스포큰 랭귀지는 not listed 쓰고, written language는 영어하고 스페니쉬인데 편하신 거를 쓰시면 돼요. 근데 뭐 영어, 스페니쉬 다 못한다 그러면 잉글리쉬로 하는 게 편하시죠. 그리고 이제 영주권이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영주권이 약간 97년도 이후에 받은 분하고 또 그 이전에 받은 분하고 최근에 받은 분이 좀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영주권 앞에 알파벳이 세 자리가 있고 번호가 있으면 그거 번호 다 쓰시면 되는데, 알파벳 세 자리가 없는 영주권 번호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지금 여기 샘플처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쓰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게요. 1J에 다큐멘트 익스피레이션 데이트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영주권을 자기가 바빠서 리뉴를 못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영주권 리뉴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몇 달 걸리잖아요.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만기일 끝나는 날짜에 10년을 더하세요. 그래갖고 만약에 5월 16일 2016년에 이미 끝나신 분이다. 그럼 10년을 더해서 5월 16일 2026년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근데 어떤 분이 보니까 그거를 솔직하게 19년으로 썼는데 그게 해당이 안 된다. 뭐 서류를 보내라. 되게 복잡해졌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영주권은요, 리뉴를 빨리 안 했다 그래서 페널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이라도 리뉴 하시고 그 날짜를 10년으로 더해 보세요. 그럼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위에 퍼머넌트 레지던트 카드가 그린 카드예요. 영주권. 그리고 이제 워크 퍼밋 있는 분은 이제 뭐 어토리제이션 뭐 이런 거 다카도 그렇고, 그러니까 합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워크 어토리제이션 이걸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기타 뭐 다른 서류들도 넣을 수 있는데 그게 퀄리피케이션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일단 합법적인 신분만 이걸 주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1K가 이게 과거 19개월 동안 합법적인 신분이었냐 yes, no가 여기서 있거든요. 근데 no라 그러면 이게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막 그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합법적인 신분이면 누구나 되는 거예요. H1 비자라든지 뭐 E2 비자라든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없나요? 시민권 받을 때 문제가 없나요? 이거는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EDD에 그 인슈어런스 UI를 받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영업자는 어떠냐? 한시적으로 지금 이거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 합법적으로 세금 보고 하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공표된 거는. 근데 지금 막 계속 내용들이 바뀌니까 저희도 지금 업데이트하기가 바빠요. 요거는 이제 3월 31일 2018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그러니까 요게 이제 2년으로 나와요. 지금 현재면은 이제 4월 6일
2018년부터 이런 식으로 다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그 2년 동안에 여러분이 뭐 실업수당이나 장애수당이나 이제 패밀리 리브 이런 거 받은 적이 있으면 yes 하고 그 날짜 쭉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이 맞냐? 그래서 맞으면은 그냥 넘어가고 틀리면 modify, 액션 밑에 modify 해서 눌러서 수정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는 10월 1일부터 2018년이니까 이게 아마 18개월 지금이면 이제 지금으로부터 18개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냐 이거야. 무슨 직업훈련이라든지 학교 다녔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해요. 워크 타입은요. 타이핑을 치셔야 돼요. 이걸 그냥 설치 누르면 안 돼. 글씨를 여기 서비스 이렇게 한 것처럼 타이핑을 치신 다음에 설치를 눌러야지 쫙 나와요. 안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안 되나 봐요. 가령 심플하게 치셔야 돼요.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면요.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 치면 안 나와요. 어떻게? 리얼만 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관련된 게 쫙 나와요. 만약에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조금 뭐 서비스 이런 식으로 치면은 그 비슷한 유사한 걸 찾으면 돼요. 100% 맞추라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칼잡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넘버 원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뭐 세일즈 펄슨이면 세일즈 펄슨, 무슨 뭐 홈스테이 하시면 호스트 막 이런 걸로 이것도 다 클릭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 외에 또 뭐가 할 수 있냐. 이 내용도 제가 볼 때는 칼잡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마케팅을 할 수 있거나 호스트 하시는 분들은 뭐 하우스키핑을 하시거나 근데 뭐 예를 들어 디자이너다. 디자이너면 패턴을 한다거나 이런 거. 근데 뭐 전혀 없다 그러면 똑같은 거 쓰셔도 될 것 같아요. 3번은 시즈널이니까 한시적으로 이제 일하는 거. 올림픽이나 뭐 농장같이 잠시 곧 시즌만 일하는 일을 말하는 거고요. 4번 이것도 이제 거기서 이제 좀 규정이 바뀐 걸로 하면 former employee니까 이전에 고용주한테 돌아가기를 기대하느냐. 이거는 나 자신이니까 그냥 yes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yes. 5번이 이제 그렇다면 일 시작하는 날짜가 정해졌냐? 여러분이 이제 비즈니스 언제까지 땡 하고 시작해라 그러면 그게 날짜가 정해졌을 때는 yes. 근데 아직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될지 자꾸 딜레이 하니까 현재로서는 노예요. 근데 이게 또 규정이 바뀔 수 있죠. 이제 언제부터 일해라 그러면 이제 그때 신청하는 분들은 그때에 맞춰서 yes로 갈 수가 있는 거죠. 6번은 여러분 이력하고 매칭되는 어떤 직장이 있으면 그 일을 받아들이겠냐, 그러니까 일할 수 있냐. 근데 자영업자들은 다른 데 옮길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땐 노라고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고용주인데 내가 굳이 뭐 이거 다시 일 시작할 건데 딴 데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7번이 이제 지금 자영업자냐 그 얘기예요. 1099 자영업자. 그럼 yes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뭐 하우스키핑 아니면 뭐 메일박스 서비스 뭐 퀵 서비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본인 하는 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7번 B는 이제 풀타임 자리가 나면 직장을 전환할 생각이 있냐. 셀프 인플로이들은 거의 뭐 노라고 할 수도 있죠. 이건 샘플은 yes인데 이제 1099 직원들은 뭐 yes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셀프 인플로이는 자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여기 노라고 해도 돼요. 8번 같은 경우가 이제 비무역협회 조합원이냐 뭐 이건데 거의 이건 해당이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노로 제가 해볼게요. 1번이 이제 2주 내에 소셜 연금 외에 다른 연금 받을 계획이 있느냐 그래요. 401K처럼 그런 거고 이제 yes, no는 이제 이거 해당 사항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산재 수당을 받았냐 이거야. 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받는 거. 그리고 3번이 이제 직업 학교나 훈련소 다니거나 아니면 다닐 계획이 있느냐. 있으면 yes, 없으면 no. 4번이 이제 과거 18개월 동안 어피서, 법적인 어피서, 법인이냐, 뭐 노동조합이냐, 주주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셀프 인플로이긴 한데 코퍼레이션으로 갖고 있으면서 1인 사업자가 있어요, 간혹. 이런 분들은 그 서류에 오피서로 프레지던트, 뭐 와이프가 세크레터리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yes라고 해도 돼요. 이거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W2로 받는 분들은 이걸 yes라고 하면서도 실업수당 UI를 받지만 이제 직원들은 보통 이게 no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있던 포맷이기 때문에 이거 한시적으로 DOA 주는 거라 이 포맷 자체를 못 바꿔서 이 내용이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은 뭐 시의원이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18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서 실수하시면 안 돼. 요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넘버 원이 자, 재난이 여러분의 지금 일을 못하는 실업의 직접적 원인이냐? 당연히 yes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연장되고 그러면 이게 제너레이트 될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노라 그러면. 그러면 자기 거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자꾸 뒤처질 수가 있죠. 버짓이랑 이런 거 뭐 일이 뒤처지고 그러니까 yes라고 꼭 하시고 재난의 종류가 뭐냐? 퍼블릭 헬스예요. 이게 바이러스니까. 그리고 1B가 여러분이 거주하는 카운티.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일하는 곳의 카운티. 근데 캘리포니아는 전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 카운티 실제로 얘기하시는데 일부 그 주에서는 일부 뭐 지역은 안 되고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걸 해놓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홍수 같은 거 났을 때 LA 카운티만 나서 혜택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게 이제 포맷이 일부 원래부터 돼 있던 거라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1D가 이제 이 재난이 그 일하는 동선, 움직이는 동선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동선을 움직이는 거. LA 사시는 분이 뭐 LA로 출퇴근하면은 괜찮지만 오렌지 카운티로 출퇴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쓰시고 그리고 1E 같은 경우는 unemployed self-employed individual 이게 뭐냐 그냥 자영업자가 지금 현재 실업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prospective라고 또 나와요. 그거는 실업은 지금 됐지만 난 지금 딱 언제 일할 그게 계획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프로스펙티브 인디비주얼 그거 누르시면 돼요. 그 1이 2는 지금 이제 이거 재난으로 영향 받았을 때 어떤 일 했는지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왜 이거를 못하게 되는지 이거 샘플처럼. 1이 3이 이제 비즈니스 하고 있는 주소인데 만약에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 집 주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컨퍼메이션이 나오는데 이게 이메일로 안 와요. 그래서 반드시 컨퍼메이션 넘버를 꼭 메모를 해두시고요. 여기 밑에 보면 important를 읽고 칼 잡스에 그 여러분의 이력서를 업데이트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업데이트 안 하면은 베네핏이 지연된다라는 뜻인데 그 제가 칼 잡스에 가봤더니 그 지금 재난이기 때문에 이력서 업데이트 해도 이거 뭐 지연되는 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임시로 그 워닝으로 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지금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동영상을 안 올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실제로 실업수당 뭐 내년에 정상 복귀되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것도 조만간에 동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이렇게 돼서 이제 조금 제가 너무 많이 바뀐 게 많아서 지금 급하게 업데이트를 했고요. 보통 이렇게 신청 접수를 하면 우편물로 열흘 정도 걸려서 와요. 그러면 그거 우편물에 그 EDD 여러분의 아이디 번호가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중요해요. 요 다음 스테이지를 하려면 그 번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번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 뭐 너무 갑자기 이게 바뀐 게 많아서 급하게 하느라고 좀 미숙한 점도 있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